여러분 잘 지냈어요? 선생님들 지금 많이 추워요. 저도 콧등이 시큰시큰해지는데요. 그래도 힘을 내서 엄마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5강 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주제는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특징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과정중심 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따뜻한 마음 열기 수업을 해볼게요. 마음 열기 및 동기 유발을 위하여 미래엔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곡을 하나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냥꾼의 합창입니다. 일단 제 얼굴을 좀 숨길게요. 자,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네, 베버 작곡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중에서 사냥꾼의 합창이었습니다. 2부 합창이었고요. 자, 이제 마음 열기 위한 힐링이 좀 되었나요?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난번 4주 강의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음악 중심 융합 수업 및 통합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융합이나 통합 수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음악과 성취 기준과 교과 역량과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목표 제시, 차시별 학습 내용, 그리고 수업의 구성안 등 통합 수업을 시도하기 위해서 음악과 성취 기준과 타 교과 역량과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음악 중심 통합 수업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을 중학교 음악 표현 영역으로 같이 살펴보았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음악 중심 통합 수업 교수 학습 과정안 작성을 위해서 감상 영역을 중심으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 구성안인데요. 학교급, 학년, 교과 영역, 감상 영역이죠. 그리고 성취 기준,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까지 한번 쭉 보세요. 여기 성취 기준,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은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당연히 교과 통합 수업이고요. 1차 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과 역량으로는 음악적 창의 융합 사고 역량, 음악 정보 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을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장시키고 싶은 역량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타교과와 연계해서는 과학과 수학교과에 연계를 해서 통합 수업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과학의 성취 기준 보세요. 9과 06-04 파동의 종류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 교과입니다. 9수04-16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럼 교수학습 지도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차시고요. 수업의 형태는 팀 티칭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나만의 악기 팸플룻 연주하기. 성취기준 9음 02-01 감상 영역이죠.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팸플룻 음색의 특징을 구별하여 말할 수 있다. 팸플룻 관의 길이에 따른 진동수와 높이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타교과 연계와 관련해서 음악, 과학, 수학 세 가지 내용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각 여기 교과를 클릭해 보면 또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하이퍼링크 시켜 두었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지나갈게요. 그럼 중학교 45분 수업으로 짜본 내용입니다. 도입에서는 영화 타이타닉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 이라는 곡을 감상을 해봅니다. 팸플룻으로 연주하는 곡이고요. 그럼 우리도 실제로 한번 감상해 볼게요. 자, 그래서 또 음악을 듣고 도입 단계에서 학생들의 그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끔 했죠. 그리고 이제 전개입니다. 전개는 활동을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활동 1, 음악을 듣고 팸플룻 음색의 특징 구별하기. 그리고 활동 2는 소리의 특징과 진동수에 따른 높이 구별하기. 활동 3, 정수비를 활용한 관의 길이와 음정의 관계 설명하기입니다.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활용 도구도 안 봅니다. 컴퓨터, 태블릿 PC, 동영상 자료 등이겠죠. 그래서 교수 학습활동 전개 영역이 끝나면 정리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내용을 정리하고 차시를 예고하고 또 내용 정리 시 더 좋은 방법은
반드시 짧은 평가를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평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볼 겁니다. 자, 그럼 나만의 팸플릿 만들기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할 시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또 모둠별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 팸플릿 만들기 수업을 참관한 적이 있는데요. 담당 음악생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인재상의 변화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차 산업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문제 해결력 등의 고차원적 사고 능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이 진화하죠. 옛날 농경사회, 그리고 산업사회, 지식정보화 사회를 거쳐서 지금은 미래교육인 창조기반 사회가 대두되고 있죠.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조기반 사회, 즉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과정중심 평가를 만들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의 패러다임에 따른 변화로 성취평가제를 도입했습니다. 성취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종래의 평가 방식에서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누가 더 잘했는지 가 아니고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취평가제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상대적 서열 비교를 위해서 상대평가가 아닌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할 정도로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5개의 영역, 5개의 등급 A, B, C, D, E 또는 A, B, C 또는 패스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즉 서열 비교가 아니죠. 그래서 성취평가제를 하게 된 이유는 글로벌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적합한 교수 학습과 평가 방법이 요구됨으로써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줄면서 현장에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성취평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성취평가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과목 수강이 용이해지고 성취기준 도달 정도 파악을 통해서 학습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협동적인 분위기에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평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둑이에게 휘바람을 가르쳐 주었다. 휘파람 부는 것을 못 들었는데 내가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지 배웠다고 말했니? 예, 이 평가 방식은 기존의 평가 방식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데만 주력을 했는데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수 학습과 평가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둑이가 휘파람 부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평가에 대한 변화, 패러다임 변화의 2번을 보면 어떻게 변했는가? 기존에는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즉, 학기 말, 학년 말에 성적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평가, 총합적 평가, 결과 중심 평가 또는 교사 중심의 평가였는데요. 현재 변화된 평가는 교수 학습 중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평가를 하고 진단적, 형성적 평가 또는 과정 중심 평가, 네. 그리고 교사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의 그 평가 영역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궁극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을 위한 평가의 변화와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을 발휘하도록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 측면에 있어서 지식을 단순 기억하고 재생산해내는 결과 중심의 기존의 평가에서 인지적, 정의적 능력을 고루 평가가 가능한 과정 중심의 새로운 학생 평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속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 계획에 따라서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료를 다각도로 관찰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 즉 학습자들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촉진하여 핵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가입니다. 학습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하거나 교수 학습 및 평가를 분리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 기준에 대해서는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었죠. 네, 성취 기준이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효율적으로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정한 것입니다. 국가가 성취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또한 배워야 할 내용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국가 수준에서 평가해야 할 내용도 정해져 있으며 성취해야 할 내용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둔 평가, 교수 학습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그리고 수행 과정을 확인하는 평가, 지식, 기능, 태도, 성장을 종합하는 평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평가,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 그리고 계속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지원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그럼 과정 중심 평가가 세 가지의 큰 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평가 패러다임의 확장, 결과 중심 평가와 대비, 그리고 교육과정 교수 학습 평가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패러다임의 확장이란 평가를 통해 학생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을 돕고 교사의 수업 개선을 하는 데에 활용하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 평가의 대비란 학생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평가하는 결과 중심적인 평가와 대비하여 학생이 수행 과정에서 어떤 사고를 하였는지, 협업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관찰, 기록하여 이를 평가 결과로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 교수 학습 평가의 연계에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교수 학습 과정과 교수 학습과 평가 계획을 세우고 교수 학습 과정에서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적절하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정 중심 평가란 수업과 함께 평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과정 중심 평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 영상을 같이 시청해 보겠습니다. 지능을 통한 시뮬레이션,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편화, 자동화된 스마트 팩토리의 등장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인공지능, AI, 빅데이터가 주도해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미래사회의 인재상과 직업의 모습 또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은 정답 위주의 교육과 학벌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평가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모습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풍부한 상상력과 창조력,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시작된 건데요. 기존의 교육 방식이 교과서의 내용, 진도, 교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한 학습 결과를 중시했다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육 과정, 수업, 평가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란 학습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이는 수행평가, 다양한 실험과 실습 등을 통해 학생의 성취도, 태도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평가 방법인데요. 평가의 결과만을 중시하던 이전의 평가와는 달리 수업의 과정에서 교사가 수집하고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수 학습의 질을 높여 아이들의 사고력을 일깨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기르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평가의 기준이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점 기준을 포함한 평가 계획은 교과 또는 학년협의회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작성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확정한 평가 계획은 학기 초에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후 평가 공개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최대한 평가 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는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입시와 성적 향상을 위한 사교육의 개입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또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연계한 피드백을 강화해 기존의 성적 중심 평가에서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중심의 평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과제형 평가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과제형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왜 실시하는지에 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운영 방법, 평가 결과 처리 방법을 포함한 평가 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있나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평가. 교육부가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봤습니까? 교육부에서 제작한 과정중심 평가 홍보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되고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과정중심 평가의 흐름도입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먼저 성취 기준 분석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며, 또한 성취 기준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기 단위 수업 및 평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수업과 연계한 평가 도구 개발 및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에 기반한 피드백이 반드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활용인데요.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수행 상황이나 결과물을 적절한 시기에 수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후속 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도 있고요. 또 교사는 학생의 수행 과정을 점검하여 다음 수업의 교수 학습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 시행 후에는 수행의 최종 결과를 학생에게 제공하여 함께 의사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평가 결과와 학습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정중심 평가의 모형입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학생의 학습 성장을 위한 적합한 교육 목표와 질 높은 도구, 그리고 질 높은 활용도가 서로 일관성 있게 어울려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적합한 교육 목표로는 4가지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질 높은 도구를 위해서도 5가지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활용을 위해서도 5가지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일관성 있게 해석 및 피드백을 하고, 또한 조정 및 개선을 하는
세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1단계에서 6단계까지로 나뉘어져 있죠. 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단계는 교육 목표 설정 및 학생 실태 파악입니다. 즉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학습 내용 분석을 통해서 학생의 학습과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수업 및 평가 계획인데요. 내용이나 대상, 수준에 맞는 학생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하며 언제 무엇을 얼마나 자주 평가하며 학생의 성장 과정을 또는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평가 과제 도구 개발입니다. 학생의 학습과 성장에 대한 학습 목표를 명료하게 작성하고 피드백을 계획하며 학생별 학습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평가 과제 및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4단계는 수업 및 평가 적용인데요. 4단계에서는 교수 학습 및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평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평가 적용은 교수 학습 내용 및 방법과 일관된 과정 중심 평가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분석 및 해석인데요. 학생의 학습 수행 과정과 결과의 해석으로 교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기에 분석에 의하여 학습 주제 또는 영역에 따른 개인별 학습 성취와 학생의 학습과 성장 목표에 따른 성취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에서는 피드백 및 수업 조절입니다. 학습 목표 달성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지 또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피드백 제공에 따른 학생의 학습 조정이 되고 있는지 등 교사는 교수 학습 과정 중 수업의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수업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음은 과정중심 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자, 그럼 과정중심 평가의 6단계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여기 PPT를 제시를 할 테니까 한 번씩 살펴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고요. 그리고 4단계, 5단계, 6단계도 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 과정과 결과를 함께 중시하는 평가, 학생 스스로 수행 과정을 확인하는 평가, 실제 상황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평가,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돕는 평가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 수행 평가 도구를 개발할 시에 고려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4가지가 있죠. 학기 단위로 성취 기준과 평가 요소에 따라서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세우고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 과정 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과제와 채점 기준을 개발하고 수업과 연계한 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한다. 그리고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채점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예시 답안을 함께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한 평가 도구는 각 교과의 학년별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고 수정, 또 평가 도구가 확정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를 하게 됩니다.
네, 과정 수행 평가의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많이 설명했죠. 성취 기준을 분석, 학기 단위 평가 계획서 작성, 수행 평가 계획 수립, 그리고 수행 평가 도구 개발. 도구 개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자세하게 설명드렸죠. 채점 기준 및 예시, 답안 작성, 수업 중 수행 평가 실시, 채점 및 결과 보고, 피드백 제공. 네. 그리고 또 끝으로 기록을 해야 되죠. 기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워볼 것입니다. 네. 음악과 평가는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로서 수업의 전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닌 수업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수행평가 과제와 교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은 점점 더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정중심 수행평가의 피드백은 과정중심 수행평가 후 평가 요소별로 학생의 강점을 안내할 수도 있으며 수행평가 단계마다 피드백을 통해 학생 요구를 개선 및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학습을 설계하고 학생 요구를 통해 수업 방법이 개선되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평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5 개정교육 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배움을 촉진하여 핵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2차 시에는 과정중심 음악 수행 평가를 통해서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을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5강 1차 시 이상으로 마치면서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